안녕하세요. 세무법인 셜록텍스의 진영태 세무사입니다. 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근데 그 프로그램에 입력한 어떠한 값을 입력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있을 거잖아요. 그거를 이제 결과값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이슈 사항들을 담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뭐 고용 관련된 이슈를 뭐 담았다든지 아니면 뭐 투자 관련된 이슈를 담았다든지 그런 이슈 사항들을 이 AI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정말 세세하게 일일이 다 쫙 담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뭐 AI 프로그램이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. 뭐 이슈 사항이 적은 사업자들에게는 조금 뭐 유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가능하면 그 업체에서 중견기업, 대기업을 진행을 했겠죠? 진행 안 하지 않았나요? 뭐 이슈가 그 정도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AI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이슈를 이렇게 담았을 때 파워풀하다라고 했지 뭐 몇 가지 이슈를 담지 않는 AI 프로그램은 파워풀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저희 하는 업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회사를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여러 번 하거든요. 전화로도 사실관계 확인할 때도 있고 직접 방문해서 사실관계 확인할 때도 있고 그 직접 방문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하기도 하고요. 근데 이런 걸 어떻게 AI가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경정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. 아까 기장하는 데에서 AI 프로그램을 세무사가 쓰는 게 아니라 내부의 사람들이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서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이제 파워풀한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 AI 프로그램이 어떤 뭐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냥 쭉 뭐 환급액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도 AI를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업체에 가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현장 상황 파악하고 이랬을 때 뭔가 그 이슈나 뭐 이런 사항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지 그냥 뭐 데이터 값을 입력했을 때 뭐 1분 만에 환급액 조회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저는 그 1분 만에 환급액 조회하는 그 이슈가 얼마나 뭐 다채롭고 다양할지 그런 거는 이제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너무 적지 않나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. 저는 이제 한번 업체 계약을 하면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뭐 여러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세무서에 접수하고 뭐 드래프트를 짜고 뭐 이러는 건데 그렇죠. 다른 경우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짜가지고 이제 갔을 때 그 아이템이 이제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AI로 분석해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외부에서 내부에서 하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. 예. 근데 외부에서 그런 걸 분석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. 환급액이 나온 거 기준으로 해서 사실 1억 4천인 거지. 사실 저희가 이제 신청한 걸로 따지면은 평균 환급액이 2억이 넘어요. 아직 그래서 큰 것들이 아직 좀 환급이 안 나와서 그런 건데. 근데 저희는 이제 뭐 한 달에 뭐 수천 건씩 하는 것도 아니고 수백 건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진행하면 이제 30건에서 50건 사이 정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진행을 할 때 조금 인터뷰를 좀 자세하게 하는 것 같아요. 현장 방문도 최대한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이슈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좀 더 환급액을 좀 많이 뽑는 그런 조금 노하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, 저희가 일하는 스타일이 좀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계정명령장을 분석하는 AI 프로그램이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고요. 근데 저희는 이제 계정명령장을 보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슈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계정명령장과 이제 조정을 이제 맞추는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급액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좀 많다 보니까 뭐 단순 세액공제, 뭐 단순 세액감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환급액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가지고
지역별로 조금 뭐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뭐 공통적인 뭐 업종별로 또 다를 수도 있고요. 근데 이런 것들을 AI 프로그램으로 하나하나 입력을 해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환급액이 커지겠지만, 그게 아니라 좀 단순한 이슈들, 몇 가지 이슈들만 프로그램에 입력해가지고 결과값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뭐 사람으로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뭐 결과로 말을 해주는 거니까요. 예. 뭐 점차 더 커지지 않을까요? 시장 자체가. 왜냐면 그 경정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, 물론 이제 기존 뭐 오납된 부분을 이제 찾고 뭐 관합된 부분을 찾고 하는 것들도 좀 있긴 하지만, 계속해서 이제 예규나 판례나 신판례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, 기존에 해석되던 세법상 관행이라든지 세법상의 해석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이제 예규나 뭐 심판례 판례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기존의 해석들이 변경되었을 때 대부분 인용되는 인용되는 판례나 아니면 뭐 납세자에게 좀 더 유리한 예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해석과는 반대되는 것들이 나왔을 때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뭐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, 기존에 있던 뭐 경영청구 시장보다 뭐 점차 이런 이슈 사항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경영청구를 할 수 있을 만한 금액들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. 네, 경우의 수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업체에서 적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경영청구 할 일이 없겠지만, 이런 걸 이제 적용을 뭐 예를 들면 2017년도에 관련된 이슈를 뭐 21년도, 22년도에 나왔다 하면 이걸 또 소급해서 이걸 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, 이런 것들을 또 뭐 놓치고 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5년 전에 이런 자료들을 또 뭐 내부에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또 외부에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뭐 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, 그래서 오히려 점차 더 금액이 커지지 않나. 제가 일해봤던 그런 실제 사례들을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예. 저도 이제 처음에 오픈해가지고 이제 진행할 때에는 뭐 업체 평균당 뭐 700만 원, 뭐 1000만 원, 뭐 작은 업체들 위주로 하긴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. 근데 뭐 지금 점차 더 환급액 규모가 뭐 2억, 뭐 나중에는 뭐 3억, 뭐 5억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, 업체 평균당 환급액 자체가 이슈 사항이 조금 커지면 커질수록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.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경영청구 시장은 좀 더 파이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 나오던 예규하고 판례들의 개수랑 요즘에 나오던 예규와 판례의 개수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그 이전보다 최근 뭐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.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보수적으로 신고하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, 예전에는 뭐 그랬다 안 그랬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거에 대해서 국세청에 질의도 많이 하고 기재부에 질의도 하고, 그리고 최근 우리가 그 기사를 봤을 때에도 심판원 뭐 승률 자체가 역대 최고 승률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점차 이런 어떻게 보면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복하는 횟수도 많아지고, 불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용률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, 좀 세법의 개정도 점차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, 세법의 개정이 많아지면서 세법의 개정이 됨에 따라서 서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관점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예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오기도 하고요. 예. 요즘에 좀 어떻게 보면 세무대리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석을 우리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많이 해주려고, 우리나라 이제 그 국세에서 이제 납세를 하는 거 자체가 내라는 대로 내는 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정하게 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. 덜 내고 더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적정히 세금을 내는 게 이제 맞는 건데, 적정히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해석상의 의문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
뭐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질의를 통해서 구세청 질의를 통해서 뭐 기재부 질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고하는 게 맞는 건지 저렇게 신고하는 게 맞는 건지 국가기관에 이제 확인을 받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점차 더 예규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업무하면서 이제 질의를 굉장히 많이 넣어요. 질의를 많이 넣고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확답을 받은 다음에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오늘은 이제 AI 프로그램 뭐 기장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청구 뭐 AI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나눴고 경영청구 전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납세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절세라든지 뭐 탈세는 당연히 안 되지만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에게 이제 맡겨보고 좀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